원전을 좀 폐기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전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갔기 2036년 최대 수요를 한 117.3기가 정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 뭐 물류 센터, 그 다음에 모빌리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빠르게 폭발적으로 저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전기 수요는 계속 늘 것 같고 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먼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보면 탄소 중립의 주요 이행 방안으로는 이제 전기화를 들 수가 있잖아요. 전기화를 통해서 공급도 재생에너지로 하고 수요 측도 이렇게 전기로 바꿔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이제 10차 수급 계획에 보면 이제 기존에는 없던 이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로 인한 전력 수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팩터들이 전력망에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10차 수급 계획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스마트 그리드 기본 계획에도 진행형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 용어가 바뀌었죠. 그렇게.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주요 이슈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주로 어떤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히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하고 제3차 진행형 전력망 기본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차 계획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는 못했어요. 이번에 전체적인 워킹그룹도 굉장히 여러 워킹그룹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8월 30일인가요? 산업부에서 총괄 분과위 진행 방향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체가 전원 계획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전력망을 확충하는 부분, 크게 이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줬던 부분이 지금 조금 호흡을 고르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기존의 원전을 좀 폐기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전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원전이 한 10% 늘었고 재생에너지가 10% 줄은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결국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망 수용성 문제가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력망을 확충하려고 해도 주변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이행률은 뭐 그리 높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더 발전 사업자들 넣고 싶지만 전력망 확충을 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차 수급 계획에서는 조금 예전하고 달랐던 게 망을 먼저 확충하고 전원을 설치하는 방향을 가겠다. 이제 바뀐 거죠. 옛날에는 전원을 이렇게 의향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원을 넣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망을 확충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망을 준비를 시키고 망의 상태에 맞게 전원을 보급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큰 이슈일 것 같고 수요 자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 지역 전력망에서의 변동성을 줄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들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조금씩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무게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이제 조금 봐야 되겠죠. 뭐 약간 첨언하자면 이제 8월 30일 날 총괄 분과위 실무안에 이제 발표된 거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2차 전기보온 전망에서는 2036년 최대 수요를 한 117.3기가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22년부터 한 36년까지 연평균 한 1.4% 정도 증가하는 걸로 가정을 하셨고 이 수요 예측하는데 고려를 한 요소를 보면 이제 전기차 쪽을 많이 좀 고려했다. 전기차 수요가 느는 부분을 이번 그 수요 예측에 좀 반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AI나 빅데이터 들어가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이 늘죠.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도 수도권에 이미 많이 지금 들어와서 이미 수도권에도 망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망과 연동해서 뭐 이렇게 입지 문제를 내주겠다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해서 이렇게 117기가라는 이제 피크 전력을 이제 전망을 하셨고요. 뭐 물론 이걸 이제 하신 분들이 전문가고 또 많은 마진도 두셨을 거고 뭐 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커질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수요의 정기화가 많이 일어날 거고 뭐 지금 사실은 모빌리티도
꼭 전기차뿐만 아니고 뭐 전기 오토바이, 뭐 지금 에어 모빌리티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이 다 또 전기화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스노볼 효과처럼 처음에는 이제 작게 이렇게 시작해도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수요가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폭발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어쩌면 2036년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 117기가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요즘 물류센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류센터도 들여다보면 전부 전기를 쓰는 겁니다. 주로 이제 냉장, 냉동 뭐 이런 설비들이 엄청 많고요. 전부 다 전기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물류센터 많이 늘면 전기 부하가 또 엄청 늘어요. 데이터 센터, 뭐 물류센터,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폭발적으로 저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수요가 늘면 최대 수요가 사실은 117기가보다도 더 늘 수도 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 전기본에서 고려하실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의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하셔서 수요를 예측한 부분은 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탄소 중립 때문에 뭐 수요가 계속 전기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뭐 계속 이제 증폭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전기 수요는 계속 늘 것 같고, 이런 걸 하여튼 이제 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발전 쪽에서도 필요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 수요가 전부 전기를 쓰는 수요가 된다는 것, 이제 수요를 관리하는 수요 관리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 할 수 있는 우리가 폭이 옵션이 많아진다는 관점에서도 수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작년에 10월인가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이 나왔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한 2배에서 2.12배 정도 늘 거다. 왜 그렇게 느냐면은 기존의 최종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가스 에너지에서 탄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부분들을 전기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정도 2050년 시점에 늘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봐야 되겠죠. 늘어날 거라는 것을 자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탄소 중립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덜 쓰고, 그게 전기든 뭐 가스든 열이든 줄일 때까지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효율을 높여서 줄이든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아껴서 줄이고, 최종 에너지 쓸 수밖에 없는 에너지 부분을 최대한 전기화로 바꾸고, 그리고 그 전기는 최대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원이나 뭐 다른 뭐 원전도 지금 고려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생산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계획은 아마 전체 에너지 수요를 굉장히 줄이는 쪽에도 포커스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 관리나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 전기 쪽은 계속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